서기 1세기 로마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이 도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쓸 것도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야 했죠. 당시 다른 고대 도시는 많아야 10만 명, 그 이상은 굶주림과 혼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만은 예외였습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가 바다 건너 물자로 100만 명을 먹여 살렸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년짜리 프로젝트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성공하면 제국은 살아남고 실패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도 인구는 3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풍부한 곡물 덕분이었죠. 중국 한나라의 수도 장안은 50만 명이 살았지만 육로로 물자가 들어왔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세폴리스는 10만도 안 됐고요. 다른 제국들도 강력했지만 로마처럼 바다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으로 100만 도시를 운영하진 못했습니다. 로마는 완전히 달랐죠. 로마의 강점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만든 물류와 행정 시스템이었죠. 8만 킬로미터의 도로망, 물을 실어 나르는 수도교, 제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체계까지. 하지만 100만 도시를 먹여 살리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바다를 이용해야 했거든요. 문제는 로마가 내륙 도시라는 것이었죠.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도 25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기 42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25km 떨어진 해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항구를 만들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지 당시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건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바닷속에 항구를 만들려면 먼저 해저 지반을 다져야 했거든요. 수천 톤의 돌을 바다에 쏟아붓고 그 위에 방파제를 쌓았죠. 하지만 지중해의 거센 파도는 쉽게 이 구조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건설 중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요. 문제는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첫 항구가 완성된 지 얼마 안 돼 폭풍에 크게 파손됐다는 겁니다. 서기 62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고대 기록에는 수백 척의 배가 항구 안에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십 년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거죠.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네로가 황제였던 시기였습니다. 네로는 재건을 명령했지만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로마 대화제 복구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공사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네로가 자살한 후 내전까지 벌어지면서 항구는 사실상 방치됐죠. 베스파시아누스가 새 황제가 됐지만 포르투스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시 시작했을까요? 트라이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서기 98년에 즉위한 그는 동방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대규모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할 거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항구 건설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설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바다에 연 첫 항구를 보완해서 거대한 육각형 항만으로 완성시키기로 한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착공한 지 60년 만에 드디어 포르투스가 완성됩니다. 완성 과정에서 로마 엔지니어들은 혁명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물속에서 굳는 콘크리트였습니다. 화산재와 석회를 섞은 이 물질은 바닷물과 반응하면서 돌처럼 단단해졌거든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포르투스는 절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완성된 포르투스의 핵심은 육각형 선착장이었습니다. 한 번에 350척의 배를 수용할 수 있었거든요. 6면을 따라 거대한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창고는 높이가 20m가 넘었습니다. 고고학자 케빈 디쿠스는 이곳을 직접 조사하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이곳은 평화로운 자연보호구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을 겁니다. 포르투스를 가능하게 만든 콘크리트 기술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서 나는 특별한 화산재를 사용했거든요. 이 화산재를 석회와 섞으면 물속에서도 굳는 콘크리트가 됐죠. 현대 과학자들이 이 고대 콘크리트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비밀은 화학 반응에 있었습니다. 바닷물 속 광물질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면서 결정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이 결정들이
콘크리트를 더욱 치밀하게 만들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해양 환경에서는 현대 콘크리트보다 오래 버틴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포르투스가 완성되자 제국 전체가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항구 근처에 있던 오스티아였죠. 원래부터 있던 작은 항구 마을이었는데 포르투스와 함께 제국 물류의 전진 기지로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150헥타르 규모로 확장된 이 도시는 현존하는 로마 유적 중 가장 큰 곳입니다. 3만 명이 이곳에 살면서 항구를 운영했거든요. 오스티아 중심부에는 거대한 광장이 있었습니다. 3면을 61개의 방이 둘러싸고 있었죠. 각 방의 바닥에는 모자이크가 깔려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이었거든요. 밀 이삭이 그려진 모자이크는 곡물 상인, 코끼리 모자이크는 상하나 이국 동물 거래상, 배와 등대가 그려진 곳은 선박용 목재상이었죠. 케빈 디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고대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온갖 거래가 이뤄지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돈과 물건이 오갔죠. 한 상인의 하루를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포르투스 선착장에 도착한 이집트 곡물선에서 화물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곡물 상인은 세관 직원과 함께 화물의 양과 품질을 확인하죠. 세금을 계산하고 창고로 옮길 날짜를 정합니다. 오전에는 오스티아 광장에서 다른 상인들을 만나 가격을 협상하고요. 오후가 되면 바지선에 곡물을 싣고 테베레 강을 따라 로마로 출발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일상이 모여 제국을 먹여 살렸던 거죠. 포르투스는 제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완성 전에는 로마로 들어오는 곡물이 불규칙적이었거든요. 폭풍이 오거나 계절이 바뀌면 공급이 끊겼죠. 하지만 포르투스 완성 후에는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곡물 가격이 안정됐고 시민들의 불만도 줄었습니다. 황제들에게 이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무료 곡물과 검투사 경기를 제공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빵이 없으면 서커스도 소용없었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포르투스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지탱하는 기반이었던 거죠. 무역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포르투스 이전에는 지중해 무역이 분산돼 있었거든요. 여러 작은 항구들이 제각각 거래했죠. 하지만 포르투스가 생기면서 모든 무역이 이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스페인 상인이 올리브유를 싣고 오면 같은 자리에서 이집트 상인을 만나 곡물을 살 수 있었죠.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고 무역량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고고학 증거와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한 일부 추정에 따르면 포르투스 완성 후 수십 년 동안 로마 경제가 크게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국 전체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금 수입도 증가했죠. 포르투스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물자에는 세금이 붙었고 이 돈으로 로마는 군대를 유지하고 공공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함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60년간의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은 노예나 전쟁 포로였죠. 바닷속 작업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잠수 장비도 없이 물속에서 돌을 쌓아야 했거든요. 익사 사고가 빈번했고 크레인에 깔려둔 사람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은 이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풍요를 누렸지만 그 풍요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인이 아니었죠. 오스티아의 부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좁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위대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3세기가 되자 로마 제국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만족의 침입이 잦아졌고 제국 곳곳에서 내전이 벌어졌죠. 무역로가 불안해지면서 포르투스로 들어오는 물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구 자체에서 발생했습니다. 테베레 강이 실어나르는 토사가 항구에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진 거죠. 처음 건설할 때는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깊었던 수심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준설 작업이 필요했지만 제국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된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죠. 선박들은 점점 더 작은 배로 바뀌었고 운반할 수 있는 화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5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야만족들이 이탈리아 반도 깊숙이 침입했고 포르투스와 오스티아도 여러 차례 약탈당했습니다.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창고들은 텅 비어갔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포르투스는 사실상 버려집니다. 중세시대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면서 남아있던 주민들마저 떠났습니다. 습지가 된 옛 항구 지역은 모기의 온상이 됐거든요. 한때 3만 명이 살던 오스티아는 완전히 폐허가 됐죠. 육각형 선착장은 토사에 묻혔고 거대한 창고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기술이 사라진 겁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방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5세기에 야만족이 이탈리아를 침략하면서 화산재 채굴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됐거든요. 재료를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 주문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죠. 대형 건축물을 지을 필요도 돈도 없었습니다. 장인들이 기술을 전수할 제자도 없었고요. 지식은 책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봐야 배울 수 있거든요. 그 기회가 끊기자 기술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1000년 넘게 오스티아와 포르투스는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언덕이 많은 평야 정도로만 생각했죠.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항구가 발밑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상황이 바뀝니다. 고고학자들이 오스티아를 발굴하기 시작한 거죠. 땅을 파자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모자이크들, 창고 터, 광장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케빈 디쿠스 같은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로마 경제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포르투스의 육각형 선착장은 항공 사진으로 발견됐습니다. 1960년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평야 한가운데 거대한 육각형 윤곽이 보인 거죠. 발굴이 시작됐고 2000년 전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현대 과학자들이 이 콘크리트를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니 특별한 결정 구조가 보였죠. 이 결정이 바닷물과 반응하면서 콘크리트 내부에 작은 균열을 메운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치유하는 콘크리트였던 거죠. 한 연구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우연히 완벽한 재료를 찾아낸 겁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포르투스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양 엔지니어들은 로마 콘크리트를 연구해서 새로운 방파제 설계에 적용했죠. 일본에서는 화산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로 내진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기술이 21세기에 다시 주목받는 거죠. 만약 포르투스가 없었다면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도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구는 50만 수준에서 정체됐을 거고 제국의 경제력도 크게 약해졌겠죠. 소비 시장이 절반으로 줄면 생산자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집트 곡물 농부들은 판로를 잃었을 거고 스페인 올리브 재배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무역이 분산되면서 지중해는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을 겁니다. 카르타고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들이 각자 성장했을 거고 로마의 영향력은 약해졌겠죠.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는 시기도 훨씬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가 중심지 역할을 못했다면 기독교의 확산도 달라졌을 거고요. 역사 전체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로마가 1000년 넘게 제국을 유지한 건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스 같은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포르투스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장기적 비비전, 기술 혁신, 제국 전체의 통합,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3명의 황제가 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포르투스는 위대함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1000년을 이어온 시스템이 몇 세기 만에 무너졌고 그 기술은 완전히 잊혀졌죠. 디쿠스 박사가 오스티아를 걸으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만약 전성기 시절에 이 도시를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웅장함은 이제 땅속에만 남아있죠. 땅속에 묻힌 포르투스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로마 제국은 이 항구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